네, 세상의 모든 경계와 선을 넘나드는 조홍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처음 만나볼 내용 어떤 거죠? 예, 오늘 나눌 내용은요.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붐이 일어나고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인류라는 뜻의 포노사피엔스라는 개념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스마트폰이 낳은 인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사실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가 아직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포노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서 발생한 용어입니다. 예. 사람이 폰 그 자체가 된 것 같이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가 제공하는 편리한 삶을 살면서 예.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이는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진 세대를 말하고요. 현재 전 세계 3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40%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작년에도 이 포노사피엔스에 관련된 서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산업화와 제조업 중심의 큰 발전을 이뤘던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8, 90년대를 주도했던 이른바 X세대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존의 사회 경제적인 틀과 질서들이 이 포노사피엔스들로 인해서 크게 변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함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없었던 것을 창조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시대가 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룹 영상통화 앱이라든지 SNS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가입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었던 일을 회의부터 시작해서 은행 업무, 교육, 행정, 의료, 유통업 등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19로 좀 확 당겨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변화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이 기술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시험해보고 진단해보는 기회가 또 되지 않았나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연, 음악계나 미술계도 요즘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 공연이나 전시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속 보이고 있죠. 네, 방송국이나 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은 오히려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이미 이용자가 포화 수준이라던 유튜브는 이번 사태로 이용자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기술들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젊은 층들을 좀 중심으로 활성화된 상태여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기술적 측면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도 뭐 조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변화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온라인 예배의 그런 편함, 편리성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안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교회의 가치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일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태만해졌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습관도 체질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 절반 정도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로 이제 오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사용자의 흥미와 관심이 없으면은 결코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또한 이런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인데 예. 호모사피엔스를 계속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춰볼 때 이제는 어떻게 모아서 한 곳에 둘 것인가, 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또 각 나라마다 또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가마다 이번에도 정말 각기 다른 모습들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사례를 보면 집에 이제 나가서 쇼핑하는 일들이 줄고 온라인 택배 배송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정이나 또 여러 곳에서 버려지는 택배 포장 박스 등 그런 물류 폐기물들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는 조금 다른 풍경으로 미국은 현재 고기 파동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각지의 육류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아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고 한 주일 사이에 가격이 29%나 상승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경제난과 전국 불안에 팬데믹까지 덮쳐서 최악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요즘 뒤늦게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먹거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식량 대기근이 발생을 하고 2억 6,500만 명이 이제 기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절박한 현실들이 그대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각 정상들별로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각국 정상들의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주로 유럽 국가 정상들은 지지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지지율이 많이 오른 정상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53%에서 이번 달 64%로 11%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협조와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지지율이 46%까지 올라서 2018년 2월 이후 최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이탈리아에서도 콘테 총리의 지지율이 71%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 대응하려는 그런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엇갈린 견해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미국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로 나왔고 신뢰한다는 응답이 36%로 나와서 그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좀 국민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율 자체는 3월 말에 45.8%로 취임 이래 최고치를 잠깐 기록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소폭 하락하는 등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우에는요. 일본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4%, 지지하지 않는다가 43%로 나타났습니다. 또 긴급사태 선언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응답도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올해 넉 달이 코로나19와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이 좀 앞으로의 날들의 교훈이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조은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